안녕하세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여성입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남의 돈을 막무가내로 탐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대학교 출신입니다. 같은 해에 같은 전공으로 입학한 동기이긴 한데 처음부터 친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조건부 장학생이라고 해서 일정 성적을 유지해야만 해당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첫 학기부터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는 재미없는 학생들 중 한 명이었네요. 반면에 남자친구의 경우 옷도 잘 입고 외제차를 끌고 학교에 오는 눈에 띄는 신입생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아버지가 무슨 회사 대표라더군요. 저는 원래부터 그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도 했고 아무튼 서로 친해질 계기 자체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2학년 1학기가 끝날 때쯤 저에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미국으로 1년간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외롭긴 했지만 여러모로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현지에서 영어를 배우니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귀국하기로 한 날짜가 2주 정도 남았던 무렵 결국 저는 부모님께 1년만 더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시 외동딸인 제가 해외에서 1년 더 공부하고 싶다 하니 기특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치셨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결국 부모님은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응원과 도움으로 저는 미국에서 2년 동안 어학연수를 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서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중 몇몇은 휴학을 했고 또 몇몇은 나름의 계획들이 있어 당장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대부분 낯선 얼굴들 뿐이니 서운해할 일이 아닌 걸 알면서도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다니는 일이 잦아지던 무렵 우연한 기회로 남자친구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제 이름을 부르며 잘 지냈냐고 묻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살짝 놀랐습니다. 마침 수업이 없었기에 학교 앞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휴학을 했던 기간 동안 남자친구 역시 군복무를 하느라 휴학 중이었대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 또한 복학 이후로 저만큼이나 심심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이후로도 저희는 예전과는 달리 자주 만나고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 모두를 아는 친구들은 의외라고 했지만 저희는 왜 진작에 친해지지 못했는지 서로가 신기해할 만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남자친구의 1, 2학년 때 성적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3, 4학년은 본인도 인정했을 만큼 제 덕을 많이 봤어요. 저는 정말 남자친구랑 나란히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그 후에 둘만의 가정도 꾸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둘의 노력과 진심이 통했는지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둘 다 비슷한 수준의 중견기업에 나란히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중견기업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사회적 인식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나 연봉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연 5천 후반, 남자친구가 연 3천 후반으로 둘이 합쳐 1억이 좀 안 되네요. 비록 파혼하게 되었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왜 파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희 조건과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세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곧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아버지 역시 보건 쪽에 공무원으로 계셨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년 퇴임하세요. 하지만 퇴직 후에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기로 예정되어 있으십니다. 그렇다 보니 두 분 연금이랑 아버님이 재취업으로 받으실 돈까지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랑 모아두신 재산이 조금
있으신 걸로 압니다. 재산 규모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고요. 다만 노후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이 계속해서 돈을 버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 힘 닿는 데까지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저 결혼할 때, 그리고 저 살면서 혹시나 힘들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으시다 하셨습니다. 반면에 남자친구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교내에는 남자친구가 무슨 기업의 아들이라더라, 아버지가 무슨 회사 대표라더라,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추측컨대 남자친구도 딱히 그런 소문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갔던 것 같아요. 명품이류에 외제차 타고 통학하는 신입생은 흔치 않으니까요. 저 역시 남자친구와 사귀기 전엔 그 소문을 어느 정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였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월급 사장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취득하신 특수 자격증으로 어느 중소기업에서 소위 자격증을 빌려주시고 사장이라는 직함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에 걸맞는 예우로 비교적 적지 않은 월급과 차를 제공받으셨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가 알기로는 집에 목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재정 상황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남자친구가 중학생이던 시절 아버님께서 다른 여자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셨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님께서는 큰 충격과 배신감에 한동안 무척 힘들어하셨고요. 그 이후로 어머님은 아버님께 복수를 하신다면서 아버님이 돈만 벌어오시면 벌어오시는 족족 다 써버리셨답니다. 싸구려 물건이건 명품이건 가릴 것 없이요. 심할 때는 구입한 물건이 택배로 도착해도 몇 날 며칠 뜯어보지도 않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남자친구가 입고 걸치고 오던 것들도 남자친구가 좋아서 산 것들이 아니라 어머님이 거의 반강제로 사다 입힌 거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차는 솔직히 아버님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자기가 그냥 몰래 끌고 나왔던 거라고요. 그때는 남자친구도 어린 나이였기에 주변 또래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이 싫지만은 않더랍니다. 게다가 막상 실제로 누가 찾아와서 이러쿵저러쿵 따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눈치였다고요. 그렇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저를 속이게 되었다며 늦게나마 저에게 미안하다 했습니다. 아무튼 솔직한 심정으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좋았겠지만 아니라고 해도 저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 주고 안 받는 것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만 해도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시기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사귄 지 4주년이 되던 날 저는 예상치 못했던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뒤 처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연애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몇 번이나 어머님 아버님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자친구보다 8살 많은 누나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안달이냐며 남자친구에게 무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에도 아버님 생신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 소리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누나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질투가 많고 충동적인 성격이라는 게 남자친구의 설명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추가 합격으로 운 좋게 그나마 전문대학에 합격하긴 했지만 그나마도 1년을 채 다니지 못하고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때려쳤답니다. 그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언젠가부터 네일아트를 하겠다며 가게를 차려달라고 그렇게 아버님을 들들 볶았나 봐요. 견디다 못한 아버님이 대출을 받아 가게를 차려주셨는데 가게에서 손님들과 싸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거기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면서 이런저런 합의금으로 그나마 아버님이 얼마 쥐고 계시던 돈도 다 써버리고 퇴직금까지 미리 갑을 받으셨다는 걸 알았을 때는
남자친구도 정말 화가 나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일지라도 누나가 곱게 보일 리는 없었겠지요. 아무튼 이런 대략적인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식구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반대 방향이긴 해도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화과자에 꽃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평범한 30평대 아파트였어요. 도착하니 어머님 아버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어제 시간이 없어 제대로 준비를 못하셨다며 그냥 있는 반찬이랑 대충 한 끼 먹자고 하셨습니다. 대신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제가 원래 반찬 투정을 하거나 입이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식탁을 쓱 보니까 국이나 찌개는 고사하고 마른 밑반찬 몇 가지에 계란 후라이가 전부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실망했어요. 하지만 밥을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긴장한 상태라서 어차피 무엇을 먹는들 제대로 소화시킬 자신도 없었기에 애써 그러려니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밥 한 숟갈 뜨려는데 어머님하고 아버님 두 분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듣자 하니 아버님은 반년 안에 회사를 나오신답니다. 그리고는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쉬시다가 경비일 알아봐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현역으로 계실 때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데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경비일도 구하기 어렵다던데, 그리고 남자친구 말로는 집에 목돈이 하나도 없댔는데 무슨 돈으로 반년이건 1년이건 버티시려고 그러지. 별의별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정작 어머님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애들이 도와주겠지 그러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단은 적당히 맞장구를 쳐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가 제 팔자 제가 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하러 올 때부터 할 말은 똑바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남자친구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고는 그럼 부모가 힘든데 모른 척 할 거냐고 안 도와줄 거냐고 되물으셨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게 도리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제 남자친구는 당신의 노후 대책이고 연금이랍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난처한 듯 저를 쳐다보더니 어머님께 챙겨드린다고 대답했어요. 남자친구의 대답을 듣고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인사드리러 오기 전 저희 둘이 나름대로 결혼하면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도 짜보고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받을 형편이 안 되니 차라리 양가 도움 없이 각자 모은 돈과 대출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반반 생활비 하는 집도 많다던데 저희는 일단 저축하는 게 제일 큰 목표기 때문에 네 돈 내 돈 할 것 없이 같이 모으는데 주력하기로 했고요. 명절, 생일을 제외하고는 외식이나 목돈 지출을 자제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안에 저희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집을 사는 게 최종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마디 하니까 설령 어머님 기분 맞춰드리려고 별뜻 없이 한 소리라고 해도 저와 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을 바꾸는 남자친구를 보니 김이 확 새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어머님과 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저런 식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된 거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보고 확실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남자친구의 누나가 집에 들어왔어요. 한참 대화 중인데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더라고요. 뒤이어 어머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말한 대로 어머님께서는 지금 들고 계신 현금 목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저희 결혼 자금을 도와주시기는커녕 당신 코가 석자랍니다. 아버님이 경비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건강상 일주일에 3일 정도밖에 못 하실 거라서 한 달에 200이 안 되게 벌어올 텐데 그동안 쓰던 가락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를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설마 부모를 모른 채 하겠냐며 둘이 합쳐서 한 달에 한 500은 버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더니 100만 원만 주면 된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더러 한 달에 100만 원씩 달라시더군요.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도 이참에 나가서 소일거리라도 해보시는 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한참 어리셔서 60도 안 되셨거든요. 밖에 나가보시면 60 넘어서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니까 저더러 심보가 고약하답니다. 돈 얘기 좀 했다고 바로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나가서 돈 벌라는 애가 어딨냐고요. 내가 네 돈 달래든 내 아들한테 받으면 된다며 버럭하시는 어머님을 보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돈이건 어머님 아들 돈이건 저희 둘이 결혼하면 부부의 공동자금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그건 당신 알 바가 아니랍니다. 더 화가 났던 건 옆에서 남자친구 누나까지 끼어들어서 어머님이 당신 아들한테 용돈 좀 달라는데 제3자가 왜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제3자라는 건지 결국 제가 언니야말로 제3자니까 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누나는 저더러 말하는 사가지 좀 보라며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아까부터 따박따박 말대꾸냐입니다. 시댁에 그렇게 하라고 배웠냐고요. 짜증이 난 제가 나한테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 지금 아버님 은퇴하시면 먹고 사실 돈이 없다는데 해결책 좀 내놔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할 땐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저한테 난리냐고요. 맏딸이신데 앞으로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언니도 100만 원씩 드릴 거냐고 하니까 남자친구 누나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지 누나가 저한테 뭐라고 할 때는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이제서야 저한테 왜 그러냐며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누나는 자기가 자기 엄마한테 얼마를 주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면서 저더러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난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언니한테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님한테 용돈을 얼마 드릴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왜 언니가 끼어드냐고요. 벌써부터 시누이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냐고 물었네요. 그러자 남자친구 누나가 약간 얼빠진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너 미국물 먹었다더니 성격 뭐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미국 이야기가 왜 나오나 싶어서 순간 저도 벙쪘습니다. 남자친구도 왜인지 놀래서는 자기 누나한테 그 소리를 지금 왜 하냐고 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제 남자친구를 보면서 너 찝찝해 했잖아. 네 여자친구가 너 만나기 전에 미국에서 혼자 살았다고 집에 남자 몇이나 들였을지 모르겠다면서 걱정했잖냐고 소리를 빽빽 지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가 미국 생활은 어땠냐고 몇 번 묻기는 했는데 그냥 괜찮았다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겼거든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요.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그 어떤 말들보다 남자친구의 속내를 알게 된 게 가장 슬프고 속상하고 이 결혼은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주섬주섬 제가 사갔던 화과자를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잡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서 한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요새 여자들이 문제랍니다. 다들 해외만 나가면 외국 남자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니 온몸에 소름이 다 끼치는 기분이었어요. 더는 상대도 해주기 싫어서 남자친구한테 돈 많이 벌어서 네 부모나 챙기고 살려고 했어요. 지 방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본 적 없는 여자 만나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제 손에 들린 화과자를 뺏으려 들길래 환불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집에 단돈 몇만 원도 쓰기 싫다고요. 어머님은 윗사람들이 몇 마디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예의가 없냐며 결혼 허락 받으러 온 사람 태도가 이게 뭐냐고 저에게 끝까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께 저는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오늘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도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댁의 아드님보다 제가 뭐 하나 부족한 것도 없고 저희 부모님마저 어머님 아버님보다 여러모로 나으신 분들이라고요.
아드님 앞길 망쳐놓으신 거 두고두고 아드님께 미안해 하시면서 사시라고 했습니다. 뒤따라 나온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럴수록 이상하리만치 제 마음은 차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제 속이 화병으로 문드러질 것 같아서 남자친구 가족들에게 덕담 한마디씩 해줬습니다. 남자친구에겐 앞으로 돈 없는 네 부모 연금 노릇하면서 못 빠지게 열심히 살고, 남자친구 누나에겐 나이에 맞게 밥값 좀 하고, 어머님은 남 등골 빼먹을 생각 좀 하지 마시라고요. 아버님은 내내 그냥 먼 산만 보고 계셨고, 제가 보기에도 좀 안쓰러워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왔지만 이미 전후 사정을 다 아셨던 친정부모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오면 곤란하다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경찰까지 부르는 일은 없게 하자고요. 남자친구는 자기 인생의 진정한 사랑은 저뿐이라면서 언제든 마음이 풀리면 돌아와 달라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제가 멍청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말도 했어야 하는데 하고 한마디씩 생각나긴 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 대부분 다 해서 속은 시원하네요. 많이 좋아했고 몇 년을 만났으니 당분간 허전하겠지만 잘 지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